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LB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HLB가 최근에 이 주가가 하락을 해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는 지금 공매도에 타겟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공매도는요, 특정한 종목만 구분지어서 나갑니다. 자, 그리고 HLB는 그 특정한 종목군 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 특정한 종목군이란 코스피 200과 그리고 이 코스닥 150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요청한다.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공매도에 타겟이 되고 공매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 주가는 다 내렸다. 왜 내렸는지를 우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HLB는요. 신약 개발입니다. 리보세라닙. 원래 이 리보세라닙은 아파타닙이었어요. 아파타닙이었는데 이게 원래는 위암 치료제로 개발이 됐었던 약입니다. 자, 여기서 암 치료제는요. 세대별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화학항암제. 그쵸? 이건 좋은 세포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건 1세대 항암제예요. 1970년도 정도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사용이 됐었던 거고요. 이건 좋은 세포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2세대부터는 굉장히 비싸져요. 이게 표적항암제예요. 표적항암제. 그리고 이 리보세라닙은 표적항암제입니다. 근데 리보세라닙이 각광을 받았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먹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요. 주사로 꽂아요. 그쵸? 주사로 놓습니다. 바로 혈관으로 넣어요. 만약에 부작용이 있었을 때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약은 간을 통과하죠. 간을 통과해서 간에 조금 부담을 주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까지 오케이, 좋은데 아파타닙이었을 시절에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아파타닙이었을 시절에 위암 치료제로 중국에서 임상을 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이러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FDA에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매도에 타겟이 돼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냐면요. 자, 원래 2017년 정도까지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임상 2상까지 진행이 되면 우선 주가가 올라가고 봤어요. 올라갔을 때 최대치는 10조입니다. 10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한미약품의 경우 그랬고요. 16년, 17년도에 신라젠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물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경우에 그랬고 그리고 세 번째가 HLB예요. 그렇죠? HLB의 고가도 10조까지 치고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대략 4조 원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근데 왜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시대가 바뀌었냐? 예전에는요. 임상 2상까지 진행이 되면 이 기술을 팔았습니다. 자, 이걸 개발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를 아웃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팔아버린 겁니다. 기술 이전료만 받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HLB가 미쳐가지고 끝까지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양곤 회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뚝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수입니다, 선수. 돈을 어떻게 그렇게 잘 구해오는지 신기할 지경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과정을 모두 다 거쳐서 진행한 게 FDA에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FDA에 판매 허가 신청에 5월 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시세가 요겁니다. 근데 왜 이 고가에서 치고 나올까요? 지금은 HLB는 숫자를 찍어야 돼요. 이제는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실적이 리보세라닙이 판매 허가 신청을 받죠. 그러면 약국에서 파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각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료보험공단이나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딜이 됐을 때는 계약 딱 하고 돈 받고 끝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뭘 한다고요? 신고가 구간에서 선반영을 받는다 그랬죠. 자, 신고가는 선반영을 받는 초입 구간에 있는 그 가격대를 의미를 하는 거고 무조건 가격이 먼저 선반영을 합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는데 무조건이라는 경우는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이 선반영을 받는 구조는요. 무조건입니다. 선반영을 받지 않고 주식이 움직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답 나왔죠? HLB는 지금 판매 허가 신청 중에 있고요. 이미 6, 7, 8, 9,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실패를 염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제가 만나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공매도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간암 치료제에 대한 총 시장 규모가 7조 원 정도의 규모예요.
7조 원 정도의 규모. 근데 HLB 시가총액이 4조 원입니다. 4조 원. 그쵸? 근데 HLB에서 만들고 있는 리보세라닙은 먹는 약입니다. 이 먹는 약이면 부작용이 적죠. 그쵸? 그러면 실제 위암 치료제로 개발됐기 때문에 범위가 넓습니다. 범위가. 자, 그러면 4조 이상, 즉 총 시장 규모 7조 이상의 시장성을 갖출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 최저가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장기 차트를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역사가 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차트를 보고 딱 보면 왜 4조 원대에서 이렇게 등락 구간을 거칠까요? 물론 19년도에는 이탈했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 구간에서는요, 여기 10조까지 달렸었던 이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고가에서 떨어지면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었던 건데, 여기서 물론 이 구간에서 나왔었던 악재도 있었지만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주가에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장기 적자 기업이에요. 실적을 보면 계속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속된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 4조라는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공매도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자, 계속해서 대차 잔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대차를 계속 내고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여기 공매도에 대한 비중을 보잖아요. 20%, 14%, 16%, 10% 계속 두 자릿수예요. 그쵸? 이거 낮춰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낮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두 자릿수가 계속 보이죠. 고가에서 계속 공매도를 치면서 찍어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프로그램에 의한 겁니다. 그쵸? 자, 악질 공매도 세력 하는데 이거 결국에는 환매수로 돌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갖춰지고 있다. 4조를 지켜오는 이유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수 구간에 왔다. 그리고 신고가를 달성할 때까지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자, HLB의 안전마진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그 효율은 뭐냐? 가격을 토대로 만드는 보유 전략입니다. 자, 보유 전략은 뭐냐면요, 단기 보유 전략과 장기 보유 전략이 있는데 단기부터 시작해서 장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단기 자체가 저는 단타를 치자는 게 아니고 단타는 그냥 단타로 끝내는 겁니다. 여기에 전략이 어디 있어요? 맵에 스킬만 있을 뿐이에요. 그쵸? 근데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동안 보유하면서 내가 매도해도 손해보지 않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수익 보면 좋지만 내가 팔더라도 손해가 없는, 즉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라는 건 뭐 1년 투자하세요, 2년 투자하세요, 이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죠. 그러면 무조건 아무리 길어도 3개월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4개월, 5개월 상승하는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이 건물에 들어갔는데 이 건물이 무너질 확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확률은 계산에 넣고 살지 않죠. 그쵸? 장기 투자했을 때 3개월이 넘어간다는 건 그 자체가 내가 잘못 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장기 투자 자체가 몇 년씩 간다는 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보다 싸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부터 성장을 담보해서 계산을 하지 못하면요, 장기 투자 자체가 몇 년 단위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당연히 이 기업이 언제 실적이 돌지, 언제 턴어라운드가 될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턴어라운드가 되기 전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시세가 나온 다음에 확인을 하는 거고요. 모든 종목은 그래서 신고가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폭이 너무 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공매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공매도가 나중에 매수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지금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이 과정은 신고가를 달성할 때까지 움직이는 폭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신고가를 달성하는 가격대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왜? 공매도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즉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최장 3달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를 하지만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답 나왔죠? 최장 2달 안에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안전마진 확보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요,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HLB의 안전마진 확보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모두 성공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HLB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문제죠. 자, 무슨 얘기냐면 단타를 치더라도요, 내가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장중의 단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오면, 자, 10월 10일 날 이렌시스가 어떻게 됐나요? 10월 10일 날, 그쵸? 장 전이니까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22%, 그리고 오늘까지 시세를 10% 이상 냈다. 그쵸? 물론 중간에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제가 단기는 어느 정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2주의 기간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다. 그쵸?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이런 가격대가 아니더라도 이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온다. 근데 신기하게도 신고가 구간이 과거에 있었다는 건, 그리고 한 달 터울로 있었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세를 이제 시작하겠다. 그쵸?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고, 내용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다음 영상에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단타 종목을 제가 장 시작 전 그리고 장 초반에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할 때는 장중에 언급을 해드리면서 시황 관련된 얘기와 그리고 주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신성델타테크가 이렇게 62,800원까지 당일날 12%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건 10월 10일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올라가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고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언급을 드린다. 그쵸? 자, 그러면서 제가 오후에 9시 28분, 그쵸? 신성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 예정이니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서 신성델타테크 어떻게 됐다? 자, 급락 나왔다. 오늘까지도 6%가 나왔고요. 정확히 10월 10일 여기 장중에 20% 상승한 이후에 보세요. 급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데, DI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올려놓은 반도체 관련된 영상을 보면 항상 제가 언급을 하는 게, 지금 무조건 반도체는 보유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싼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DIT입니다. 10월 11일 날 매수가 들어간 내용 보이시죠? 그리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 구간입니다. 몇 프로입니까 이거? 30% 이상. 그쵸? 일주일 동안 보유해서 3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매매 관련돼선 준비를 해놓고 있고 아침마다 언급을 해드립니다. 10월 12일 일진전기, 자, 오전 8시 52분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진전기 내용 보시면, 자,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이 나오죠. 근데 이 구간에 시장이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어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신고가, 선반영에 대한 구조를 알고, 그리고 이 구조에 맞춰서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실시간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신고가는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에는 무조건 신고가 구조를 갖춘 종목이 계속해서 대시세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건 에코프로, 삼성전자 종목의 사이즈를 떠나서 잡주부터 초대형주까지,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까지 모두 다 신고가 이후의 시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